안녕하세요. 세르셔팅 교수입니다. 장이 지루하네요. 오늘이 이제 그, 전에 이제 혹시나 이런 날이 있을까봐 제가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정확하게 어떤 원인이라든가 뭐 정확하게 뭘 이렇게 원리적인 어떤 논리적인 무언가는 잘 모르지만 여하튼 간에, 물량을 받고 더군다나 이평선이 하락하고 있죠. 물량을 받고 내려가거나 물론 돌파를 해서 내려왔다가 두 번째나 세 번째 돌파해야 되는 이 자리에서 이렇게 한 방에 돌파를 하는 날. 1년에 한 며칠 없어요. 예, 그런 날이에요. 이제 그게 오늘입니다. 예, 그 얘가 목표가가 원래 여기도 1차, 뭐 그럭저럭 보면은 1차 아침에 이제 슈팅이 좀 어떻게 했냐, 그에 따라 다르겠지만 아침에는 그래도 꽤 상승을 크게 했죠. 그러니까 요런 거는 이제 목표가를 생각보다 17에서 18% 1차 여기 잡고요. 2차를 뭐 아닌데 그렇게 따져도 그렇게 너무 높게 잡는 건데 1차가 뭐 여기 정도 될 겁니다. 1차 여기 상한가를 간 날은 아니지만 요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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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봉의 머리 요날 거래량 좀 제일 많고 요날 1차 여기, 2차가 이제 여기 치매 머리, 여기 정도 될 거예요. 2차가. 저는 아시죠? 예, 무조건 나는 여기 양봉 머리 여기인 거 아시죠? 굳이 2차를 봐도 한 17, 18% 정도 되는 곳이었는데 돌파를 해서 상을 들어갔습니다. RS 오토메이션. 내일은 뭐 얘기할 거 없죠? 여기 아니면 여기인데 모르겠습니다. 이게 종가상이라 올라가면 오늘도 이런 종목 중에 아까 뭐였더라? 뭐가 하나 얼마 안 갈 겁니다. 그랬는데, 이제 이렇게 꽤 간 놈이 하나 있던데, 여하튼, 내일은 얘는 여기까지 보시면 되고요. 상한가 딱 한 종목 갔어요. 무슨 화장품, 아니, 일자리, 린드먼 아시아. 제가 이거 어제, 린드먼 아시아 이거 어제, 종가 상이라, 그죠? 어제 보면 종가 상이죠? 종가상이라 이거 자세 안 나올 거예요. 그리고 이제 말았는데 뭐 그건 그 전날 하는 얘기고 뭐 많이 가봤자 여기 아니면 뭐 어디라고 이제 얘기했을 거예요. 근데 크게 올라가서 여기까지 올라갔습니다. 여기까지 물량 마저로 19%까지 여기까지 올라간 거예요. 목표가가 19%로 바뀌었는데 여하튼 2차를 굳이 따지면 여기 양봉의 머리 여기 있죠. 여기인데 여기까지 돌파를 했어요. 예. 오늘 이제 이렇게 이런 자리에 그냥 쭉 올라갔다 물량 받고 내려와야 되는 애들인데 얘네가 돌파를 한 거예요. 그래서 원래는 목표가가 여기를 제가 어디 잘못 본 게 아니라 여기에 맞아 9%요 정도 받고 좀 높게 봐봐야 12%, 10%, 11% 정도인데 돌파를 했습니다. 오늘이 그런 날이에요. 예. 핑계를 대자면 그렇습니다. 상을 간 종목은 RS 오토메이션 하나뿐이 없고요. 일단 해외 차트 뭐 이제 안 보면 서운하니까 이제 하락하는 20선을 만나면 제가 어제 뭐라고 그랬죠? 우리나라 장이나 미국 장이나 똑같다고 그랬어요. 먼저 돌파를 하고 무너지든지, 그죠? 아니면 돌파할 때쯤 돼서 무너지는 게 아니라 미리 선반영으로 무너졌다가 하루 무너지고 올라가든가 이틀 무너지고 올라가든가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올라갈 수도 있다. 이제 어제 그렇게 얘기를 했죠. 우리나라 장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어쨌거나 20선까지 아예 가지도 않았습니다. 얘는 가지도 않았어요. 별거 없죠. 그리고 120을 이제는 20선이 의미가 없어요. 이제 120 쪽으로 보는 겁니다. 관심을 위로 두는 게 아니라 요런 자리에서 밑으로 두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20선을 돌파하기 바로 직전으로 이렇게 올라갔다. 그럼 이때는 이제 관심을 역으로 두는 게 아니라 20을 돌파하냐, 그러니까 돌파했다 무너지냐, 왜냐면 하향하고 있는 이평선이니까 돌파하고 무너지냐 아니면 그냥 무너지냐. 이제 그냥 무너지냐 아니면 그저 돌파라도 이렇게 하고 이렇게 침으로 무너지냐 아니면 아이고 나 이것만 그러면 삐뚤어지더라. 침으로 무너지냐 아니면은 일단은 이렇게 버텼다가 다음날 무너지냐. 이게 무서운 거죠. 갭에서 무너지는 거니까 연속 하락이 나올 수가 있는데 이게 재수 없으면 또 이게 이렇게도 무너져요. 뭐 그거 뭔지 아시겠죠? 여기 있을 때는 120이 기준이 되는 거지만 위에 있을 때는 20선을 돌파하냐 마냐. 만약에 돌파를 무너질라 치면은 왜 상승하는 20선이 아니라 조정을 하고 있는 20선이니까
돌파했다 무너지냐, 그냥 무너지냐, 이게 관건이죠. 이제 그렇게 보시는 거고요. 그 선물이나 하는 사람들 얘기고, 예, 우리는 뭐 그렇게까지 디테일하게 볼 필요는 없습니다. 그 미국장을. 얘를 이제 좀 디테일하게 봐야죠. 우리나라 사람들은. 종목을 이제 그 지수 매매가 뭐 홀짝 개념으로 생각해서 여러분들이 굉장히 편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렇게 편하면 제가 하겠죠. 예, 하는데, 일단 재미가 없어. 홀짝이라 그런지 뭐 일단 재미가 없어요. 그리고 좀 지루해. 저는 이상하게 지수 매매가 굉장히 지루하게 느껴져요. 그러니까 나는 이렇게 이렇게 한 7, 8% 이상, 뭐 13%, 14% 이상 이렇게 먹어야 약간 먹은 것 같은가 봐. 그래서 지수 매매를 잘 못해요. 못 견뎌. 그러니까 단타로 해도 지수 매매는 좀, 단타를 또 할 바에는 또 지수 매매를 할 필요가 없죠. 예. 좀 꾸준히 이제 박아놓고, 예, 크게 먹는 경우가 많으니까, 그런 스타일이니까요. 그 매매 자체가. 조종하는 20선을 만나면 올라가다가 무너지던가 돌파하더라도 무너질 것이다 그랬더니 딱 찍고 정확하게 이평선 딱 찍고 약속이나 한 듯이 이평선 딱 찍고 무너졌죠. 예. 근데 무너진 모양이 제 생각에는 이렇게 돌파를 하려고 무너진 것 같아요. 물량을 이런 거죠. 물량을 한번 받아놓고, 이렇게 그냥 물량을 한번 받아놓고, 그럼 여기까지 물량을 받은 겁니다. 여기까지 물량을 받아놓고 그 다음에 돌파를 하려고 그러지 않나, 뭐 이런 생각이 있어요. 예, 이게 좀 그림이 이상한데, 여기서 20선을 돌파를 하려고 마음 먹었을 때 한번 올라갔다가 내려왔다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올라가려고 하지 않나, 그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20선을 이렇게 위로 꺾으려고 하지 않나. 근데 제 생각엔 그런데 또 이렇게 했다가 그냥 이렇게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쌍바닥 비싸게 만들 수도 있는데, 형태까지는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여하튼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원론적으로 조정하고 있는 20선을 만나면, 조정하고 있는 이평선을 만나면, 일단 한번 내려왔다가 올라가더라도 내려왔다가 올라가더라도, 끝내는 올라가더라도 내려왔다가 아마 올라갈 것이다. 대충 이 정도는 예상하고 있었는데, 일단은 여기는 모르지만 첫 바다는 20선을 만나고 이제 내려왔습니다. 내일은 이제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지수는, 우리나라 지수는 뭐 120을 깨지 않는 이상 우리도 똑같죠. 근데 우리나라는 미국장보다는 20선과 120선이 반반 걸려 있어요. 우리가 있는 곳에서 위아래가 이 거리가 비슷해요. 그래서 얘만 신경 쓰기도 그렇고 얘만 신경 쓰기도 그렇고 애매해요. 둘 다 신경 써야 됩니다. 올라가는 건 올라가는 대로, 내려오는 건 내려오는 대로 신경을 쓰셔야 됩니다. 일단 지수는 뭐 분봉까지 한번 볼까요? 요새 약간 게을러져 가지고 또 분봉을 잘 안 보죠. 별거 있나요? 그냥 무너졌어요. 무너진 거 보여드리려고 분봉 본 겁니다. 오늘은 이제 상한가 종목이 한 종목뿐이 없어서 이제 그 상한가 종목을 별로 볼 게 없지만, 아까 그 RS 오토메이션 뿐이 없지만, 여하튼 그것도 보는 김에 그냥 봐버렸지만, 보면은 얘가 굳이 여기까지는 가고 무너지겠다는 뜻이가 없는데, 꾸역꾸역 올라가네요, 형이. 반도체도 물량을 얘가 여기서 물량을 받아야 되는데, 원래 요렇게 하고 침이 요렇게 나와야 되는데, 다시 요렇게 올라갔다가 오늘 봉이 요렇게 침으로 요렇게 돼야 되거든요. 보통 평범하게. 그래서 120선을 살짝 돌파하자마자 무너진 걸로 끝나야 되는데, 이만큼까지 올라갔죠. 오늘 그런 날이에요. 시그네틱스가. 그래서 올라간 거예요. DIT는 뭐 정상적으로 상을 가고 나서 안 털었기 때문에 나는 언젠가 한번 털러 갈 거야. 그래서 지금 각초롱 자리 만들고 있는 겁니다. 너무 높으니까 일단 지켜만 보시고요. 한양 디지텍도 비슷해요. 상만 안 했지, 내가 지금 나 쌍봉을 만들고 있어. 나중에 무지하게 날아갈 거야. 그래서 이제 여기를 뛰어넘는 무제한 슈팅을 난 할 거야. 그러면서 지금 그러고 있는 겁니다. 높은 자리고요. 사이맥스도 일단 어제 오늘 걸 합치면요, 이게 원래 요렇게 해서 요것도 이제 상승하는 20선으로 되는 거는 오늘 바뀐 거고, 이게 오늘 바뀐 거고, 어저께까지 봉으로는 분명히 조정하고 있는 20선이었어요. 근데 어제 오늘 상승을 크게 하루 이틀 하니까 이평선이 꺾인 겁니다, 위로. 착각하지 마세요. 이평선이 먼저가 아닙니다. 봉이 먼저 간 다음에
이평선이 따라가는 거예요. 봉이 먼저 간 다음에 이평선이 하면서 따라가는 거지. 이평선이 먼저 간 다음에 봉이 따라가는 게 아니에요.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여하튼 이 이틀치가 그러니까 사실은 나눠서 간 거죠. 한 번에 이렇게 갈 거를 나눠서 간 겁니다. 얘가 오늘 어제까지 비리비리했으면 오늘 슈팅했으면 이제 하루 만에 이 정도 갔을 거예요. 이제 오늘 추세가 그래요. 오늘 스타일이 반도체가 꽤 그렇게 갔고요. 초전도체가 덕성이 뭘 이끄는 데라고 가니까 나머지 거는 다 무너졌는데 덕성은 일단 안 무너졌습니다. 한양이엔지하고 덕성은 안 무너졌어요. 덕성이 초전도체에도 껴있지만 뭐 화장품 쪽에도 껴있고 뭐 그런 것 같아요. 보니까 로봇 AI 드론 중에서는 코리아 FT가 계속 잘 올라가고 있습니다. 여기서 여러분들이 뛰어들려면 이렇게 20선이랑 터치할 때 들어가야 되는데 지금 터치를 안 하고 있죠? 네, 들어가시면 작살난다는 얘기입니다. 들어가지 마시고요. 저런 거 놔줘야 되는 거예요. 지금은 사이랩이랑 사이맥스가 일단 얘가 방금 봤던 이틀 동안 올라간 셈이고 얘도 아까 본 종목 같은데 그다음에 전기차 중에서는 에이텀이 뭐 신규주인가 봅니다. 잘 모르지만 신규주라 잘 모르지만 일단 상승을 크게 했습니다. 왜 여기까지 갔을까요? 전저점 비슷하게 가려고 했는지 모르겠는데 그러려면 여기까지 갔어야 되는데 또 들어갔어. 왜 더 가려고? 내일 또 더 가려고 그러는지 그건 아니네요. 마이너스에서 가면은 요렇게 갈 수는 있죠. 예, 그럴 수는 있는데 일단 먹을 게 적으니까 우리는 생각할 필요가 없고요. RS 오토메이션이 상을 갔습니다. 내일 뭐 갈라치면은 정상적으로 가면은 10에서 한 12, 3% 가는데 만약에 갭 자체를 이 정도 뜬다. 그러면 날아가겠죠. 예. 하나, 둘, 셋 하고 날아갈 수도 있고요. 반대로 시작을 여기서 하면 하나, 둘, 셋 하고 이렇게 내려올 수도 있고요. 본인이 결정하시는 겁니다. 버틸지 어떨지. 저 같으면은 로스를 해놓을 텐데 여러분들은 로스를 어떻게 잘 활용을 하고 계신지 모르겠어요. 제가 그거 만약에 잘 모르면 그 거래하시는 증권사 거기 상담 하시는 분들 대부분 친절한 여성분들이라 상담할 만하다고까지 얘기했었는데 아마 전화 한 번이라도 하시는 분이 계시다면은 제가 성공한 거죠. 나는 의심이 많아서 그런지 아마 단 한 번도 전화 안 하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막 그 삼당사는 누가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으니까 그 사람도 엄청 짜증났을 거야, 속으로. 이 새끼는 뭐야. 뭐 이런 걸 질문을 해. 하면서 막 그랬을 거예요. 저는 굉장히 길게 상담하면서 스탑로스 이득을 내는 쪽으로도 걸 수도 있고, 로스를 당하는 쪽으로도 걸 수 있고, 뭐 두 개 다 걸 수도 있고, 뭐 이렇게 또 무조건 하려면 시장가로 또 해놔야 되는 것도 그래도 많이 배웠거든요. 좀 친절한 분한테 걸려서 그런지 몰라도. 그렇다고 고객이 전화하는데 모른다고요. 예? 모른다고요. 뭐 이러겠어 설마 상담원이. 그럴 수도 있지. 짜증나면은 그날 뭐 남친이랑 헤어졌던가 그러면 뭐 그럴 수도 있는데 제 생각에는 뭐 나름 친절하게 가르쳐 줄 겁니다. 심심하면 시간 남으면 통화해가지고 자동 로스를 쓰려고 하는데 이게 핸드폰으로도 되냐? 내가 알기로는 핸드폰으로 HTS는 되는데 MTS는 잘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뭐 방법이 있냐 하면서 한번 여쭤보십시오. 핸드폰으로만 매매하시는 분들. 2차 전지에서는 에이텀이 이제 얘가 신규주인데 상을 갖고요. 꽤 크게 상승을 했고요. 기계주 제가 오늘 섹터를 좀 바꿨습니다. 순서를. 기계주 중에서는 한국정밀기계가 120을 돌파를 보세요. 돌파했다가 잘 가다가 정확하게 지지를 못하니까 말 그대로 지지부진하다가 그나마 깼어. 여기서 또 깼어요. 20선 깨면 매도죠. 그죠? 여기 매도입니다. 20선 깨면은 요렇게 살짝 깨는 건 매도예요. 이렇게 깨면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반 정도 올라왔을 때나 3분의 2 정도 올라왔을 때. 왜? 여기까지는 안 올라오니까. 내가 깬 지역, 세력이 깨트린 지역까지는 다시 안 올라가니까 그나마 반이나 3분의 2 올라갔을 때 매도를 하면 된다고 그랬죠. 어쨌든 간에 20선을 깨니까 한 번 시도했다 실패, 두 번 시도했다 실패. 내가 봤을 때는 한 4-5번 해야 될 겁니다. 120선이 생각보다 올라가기가 어려워요. 더군다나 앞전에 이런 게 있으면 4-5번으로 안 될 경우도 많습니다. 이게 없을 경우에는 한 3-4번 되는데 저기 이렇게 없을 경우에는 그런데 과거를 보니까 요거까지는 애교로 봐줄 수가 있는데 얘가 있죠. 더군다나 정지됐다가 날라갔어요. 얘가 정지된 상태에서 풀리자마자 정지가 풀린다는 것 자체가 호재죠. 그래갖고 날라갔나 본데 근데 나름 뭐 정지되어 있는 기간에 또 얘네들이 뭐
뭔가 수를 썼을 거예요. 뭔지 정확하게 제가 모르지만 뉴스 같은 거 안 읽어봐서. 또 뉴스를 읽어본다고 해서 그냥 개인의 판단이에요. 그게 공신력 있는 어떤 그 결정이 논리적으로 우리가 설명할 수 있는 그게 이루어지지 않아요. 뉴스를 본다고 해서. 그래서 아예 안 봅니다. 눈깔 나빠 죽겠는데. 바이오 중에서는 뭐 제대로 세게 간 게 요거 하나네요. 카이노스메드. 그나마 지하실이니까 볼 것도 없고요. 제약에서는 요거 하나 같네요. 네오이민테. 근데 얘도 지금 조정을 계속 하고 있던 터라 뭐 하나 둘 셋 넷 네 달째 뭐 발돋움판을 만들고 있는데 아무것도 아니죠. 훨씬 더 만들어야죠. 휴대폰 통신 중에서 폴라리스 AI가 여기서도 물량 받는 자리인데 이렇게 물량을 받고 내려오는 이평선이니까 물량 받고 딱 내려와야 정상인데 오늘 돌파를 해버렸죠. 왜 그럴까요? 1년 중에 몇 번 안 되는 물량 받는 자리에서 돌파하는 날. 그게 오늘입니다. 이게 앞전에서 갔다가 뒤에서 물량 받아야 되는데 앞전에서 갔다가 뒤에서도 가는 날. 이게 되게 매매하기 되게 힘들어요. 이런 날이. 그래서 제가 오늘 되게 답답함을 느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이거는 알아도 힘들어. 모르면 모른다고 힘드는데 알아도 힘들어요. 철강주는 뭐 얘가 그냥 대충 이름값만 했고요. 나머지 별거 없고요. 건설도 대창단조 뿐이 얘가 철강 건설 다 이름 얘 하나 삐죽 올라가 있고 화학주도 없고 화장품 중에서 뷰티 스킨이랑 얘는 얘 걔인가 본데 내가 그래도 여기까지는 올라가지 않을까요? 뭐 했던 걔인가? 그게 아닌가 보네. 얘는 신기주네요. 그래도 여기까지 가면은 뭐 잘 가는 건데 가려고 하는 것 같긴 한데 요번에 갈지 아니면 요번에 가는 게 아니라 지워버리고 요번에 갈지 아니면 요 다음번에 돌아서 갈지 아니면 돌아서 두 번째 갈지 그거는 우리가 형태까지 알 수는 없습니다. 하여튼 가려고 노력은 하는 것 같아요. 리더스 코스메틱은 얘도 뭐 좋아지려면 지금 요렇게 상승한 거 이게 아무것도 아니에요. 요거 발판 요거 가지고 뭐 확 뭔가 판도가 바뀌지 않겠냐 생각하실 분도 있는데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이거는 발돋움 판도 없이 할 거 하면서 올라간 게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할 거 안 하고 올라간 애들은 어떻게 된다고요? 내려올 분이 없는 겁니다. 다시 내려올 겁니다. 최소한 120 근처까지 내려올 거예요. 그때 이제 스윙으로 리스크를 떠안고 잡아보면은 120 근처에서 얘가 추가 하락을 하면 뭐 나가리지만 여기서 지지를 하는 척 하면서 또 슈팅을 해버리면 그때는 여기를 뛰어넘어서 여기까지 간다는 얘기니까 그때는 크게 한몫 먹겠죠. 근데 너무 위험한 이 조정을 하고 있는 120선의 종목을 스윙을 잡는다는 거는 정말 뭐라고 그래야 될까요? 정말 뭐 좀 무모하다 싶을 정도로 그렇게 리스크를 떠안아야 되니까 저는 권장하는 건 아니 저런 거는 리스크를 떠안더라도 저런 거 말고 저거는 너무 센 거고요. 그다음에 에너지 중에서는 태용, 한국석유 뭐 이 정도인데 뭐 별거 없고요. 태용이 굳이 여기까지 가려고 하나 봅니다. 아니면 돌파를 하려고 하는지. 돌파를 하더라도 바로 돌파하는 게 아니라 여기서 바로 돌파하면은 꼬꾸라져요. 이렇게 바로 돌파 안 하고 돌파를 하더라도 돌파하는 척 하다가 내려왔다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올라가면 그때는 이제 한번 세게 한번 올라갈 만한데 지금은 그렇게 확 세게 돌파할 것처럼 보이진 않아요. 식료품 사료 중에서는 정다운 정도가 이게 봉이 길고 침이 짧아서 고점 모양이 아닌 듯한 느낌도 되는데 이게 지금 이게 박철웅 자리를 한 거거든요. 오래간만에 전고점 꽤 많은 거예요 생각보다. 그래서 이제 올라가서 보통 18에서 22%까지 올라가는데 지금 고가가 11%까지 뿐이 안 올라갔죠. 이런 것들이 이제 내일 마저 올라가는 경우도 있는데 마이너스네요. 이상하게 많이 안 올라가서요. 근데 식료품 사료 관련된 애들은 박철웅 자리에서 조금 손해보는 게 뭐냐면 얘네가 인버스 약간 그런 성향이 있어가지고 세계적으로 뭐가 자세가 안 나올 때 가는 애들이기 때문에 사람이 식료품이랑 사료 같은 거를 왜 찾겠습니까? 기대감을 비축하느라고 그래. 전쟁 나갈까봐 태풍, 쓰나미, 전쟁 막 이런 계통이랑 연결되기 때문에 이 섹터가 뭐 개발해서 제가 예전에 그런 말 했잖아요. 농심 새우깡 많이 판다고 농심이 주가가 올라가는 게 아니라고. 그러니까 식품주나 이 사료 이런 애들은 좀 다른 느낌으로 봐야 됩니다. 조림비료 제진농업 중에서는 깨끗한 나라 휴지 만드는 회사죠.
120을 돌파를 하려다 못했어요. 이제 요게 있으니까 아마 조만간 돌파를 하긴 할 것 같은데 일단 한 방에는 안 되죠. 실패했습니다. 서너 방 위로 오려고 노력을 해야 그나마 뚫린다면 서너 번 도전해야 됩니다. 근데 서너 번 도전을 한다고 무조건 뚫냐? 그건 또 아니에요. 그냥 여러 번 도전하다가 그냥 망가진 애들도 많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엔터미디어 중에서는 스카임은 뭐야 얘는? 이거 아까 내가 분봉 뭐 했더니 아닌가요? 나가리 됐죠? 여기서 이제 로스 돼버린 겁니다. 여기서 로스 된 거예요. 별거 아니에요. 메타버스 여기서도 롱투 코리아가 뭐야 얘는? 근데 얘는 장중에 그냥 갑자기 뜬금포로 이렇게 올라간 거라 이런 건 우리가 뭐 미리 알 수는 없죠. 뭐 뉴스를 썼는지 모르겠지만 갑자기 팍 올라갔어요. 확 올라갔는데 얘도 이제 오늘 같은 날 상승장 비슷하게 분봉이 만들어지는 날이다 보니까 근데 얘는 횡보를 이렇게 잘 하다가 슈팅한 게 아니라 쭉 이렇게 내려가듯이 수렴으로 내려가듯이 올라가다 슈팅을 했죠. 그러니까 이런 건 우리가 알 수가 없는 이런 것까지 여러분들이 먹으려고 그러면 답이 없어요. 이런 건 우리가 모릅니다. 개미 입장에서는 누가 우연히 스윙으로 들고 가다가 슈팅했으면은 뭐 여기 VI 걸렸을 때 여기서 버리든가 그 다음에 버리든가 했겠지만 단타로서는 이거는 뭐 미리 알 수 있는 부분이 없습니다. NFT 메타버스도 봤고요. 비트코인 중에서는 뉴비벨록스가 상승장일 때는 분봉이 이렇게 돼요. 120을 정말 미세하게 포를 뜨던가 아예 딛고 올라가든가. 근데 하락장에서는 아예 120을 이렇게 상승을 했다가 이렇게 아침에 상승을 했다가 깨버립니다. 깼다가 여기까지 올라가든지 아니면 모가지까지 올라가든지. 머리까지는 올라가는 경우가 드물어요. 머리까지는 바라지 말고 어깨나 모가지까지만 바라는 겁니다. 근데 얘는 다 올라갔죠. 얘는 이제 그 개념이 아니니까 상승장에서는 120을 이렇게 타고 갑니다. 이 타고 가는 특성을 이용해서 여기서 잡아서 여기서 버리고 여기서 잡아서 여기서 버리고 여기서 잡아서 여기서 버리고 이런 느낌인 건데 이 조정장이나 그 하락장은 이 120선을 이렇게 아침에 크게 상승을 했다가 깹니다. 깼다가 올라와서 돌파하는 애들을 이걸 먹는 거기 때문에 여기서 잡아서 여기까지나 아니면 요게 터울이 너무 짧으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먹는 거기 때문에 여기나 여기까지 먹는 거기 때문에 먹을 게 더 많은 거는 조정장이나 하락장이 많아요. 왜? 한번 밑으로 내려가 주니까. 여기서 가는 게 아니라 여기서 한번 내려가 주니까 여기서부터 이렇게 먹는 게 좋지 여기서부터 이렇게 먹으면 먹을 게 얼마 안 되잖아요. 근데 이제 그 장의 특성마다 좀 다르긴 한데 상승장이라도 먹을 게 좀 짧은 듯 해도 유난히 돌파를 많이 하는 날 이렇게 원래 목표가가 여긴데 돌파를 많이 하는 날이 있어요. 그날은 이제 먹을 게 좀 많긴 합니다. 그래서 딱 수학적으로 이게 이럴 때는 이렇게 이렇게 정하기가 되게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제가 방송을 해보면 여러분들이 너무 극단적으로 단순하게 빨간색일 때는 고고요. 파란색일 때는 고고요. 빨간색일 때는 스톱입니다. 이렇게 간단하게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근데 이거를 복잡하게 설명을 하기 시작하잖아요. 그럼 듣는 사람이 못 들어요. 왜? 알고 있는 내용을 복잡하게 얘기해도 귀에 들어올까 말까 하는데 잘 모르는 내용을 또 얘기하는 스타일이 뭐 저처럼 막 까불면서 얘기하는 스타일이 있고 EBS식으로 안녕하세요. 오늘은 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그냥 깔깔거리다 끝나. 본 내용은 없어. 그냥 뭘 설명한지 막 감이 안 와. 뭐 이것저것 막 그냥 자기 스펠처럼 자기 일과를 얘기하더니 끝내고 저도 약간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저는 핵심적인 거는 일단 하루에 한 개씩은 꼭 얘기를 하려고 노력을 하니까 한 개나 두 개씩은 그날 장의 어떤 개성을 찾아내서 제가 지켜보고 있다가 외출을 하면은 모르겠지만 아니면 차트라도 보고 얘기를 하겠죠. 그러니까 상승장일 때는 잡아서 먹는 거고 120을 타고 가거나 120을 포를 뜰 때 이렇게 해서 포를 살짝 뜨고 갈 때 잡아서 하는 거고요. 조정장이나 하락장은 120을 일단 아침에 상승을 했던 아침에 상승을 크게 안 했건 어쨌거나 깨는 경우가 많습니다. 깨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하락장이나 조정장일 때도 상승장처럼 가는 경우가 있고 거꾸로 조정장이나 하락장인데 상승장처럼 가는 경우도 있지만 상승장인데 거꾸로
하락장처럼 이렇게 가는 애들도 있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두 개를 구분을 잘 하셔야 됩니다. 예. 양쪽 다, 그래서 제가 그림을 외우라고 하는 게, 아이고, 상승장은 일본 봉이 보통 이렇게 많이 옵니다. 그래서 오후에 가다가 여기서 딛고 올라가는 경우가 많고요. 하락장 같은 경우는, 조정이나 하락장은 아침에 크게 상승을 했다가 쭉 내려와요. 그래서 11시나 1시 반 정도에 어쨌거나 두 타임 정도 내려오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또 돌파를 하는 경우도, 머리까지 가는 경우도 있고 돌파를 하는 경우도 있지만 우리는 어디까지 먹는다? 모가지나 어깨까지만 먹는다. 이 머리까지 바라지는 않는다. 그죠? 예. 아시죠? 아는 데까지만, 확실하게 아는 데까지만 먹는다. 예. 핀테크는 유비벨록스가, 상승을 크게 했습니다. 20돌파죠? 제가 늘 강조하는 20돌파. 18에서 20까지 나오는 20돌파. 꽤 상승을 크게 했습니다. 이 매매가 사실은 제일 좋아요. 사실은. 초보분들이 하시기에는 제일 좋아요. 저도 초보지만, 좋습니다. 저는 제가 그렇게 고수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세력 애들이랑 뭐 다 연합을 해가지고 내가, 쟤네들 거를 완전 그 마음속에 어떤 그것까지 다 심리적인 거 이제 뚫어볼 수 있는 그 정도의 실력이 되지 않는 이상, 쟤네들도 계속 또 방법을 바꿔요. 지네가 미천이 드러나면 스타일을 또 바꿔요. 그래서 이게 증권이라는 게 유기적으로 이렇게 흐를 수밖에 없는 게 똑같은 모양으로만 이렇게 가잖아요. 개미들이 읽어버려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이렇게도 가다가, 이렇게도 갔다가, 이렇게도 갔다가, 또 뭐 이렇게도 갔다가 계속 바꾸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걸 계속, 그래서 제가 두세 발자국 미리 갈 필요가 없다는 게, 앞전에 뭐 도형이 이게 나올지, 이게 나올지, 이게 나올지, 이게 나올지, 뭐 어떻게 알고 두세 발자국 앞서 나가. 그냥 별이 그려지는 듯 하다. 그러면 우리가, 이 새끼 이거구나. 이렇게 알아채리면 되고, 이 새끼 이거 이렇게 디귿자 나오는 거 보니까 사각형인가 보다. 우리 그냥 그렇게 알면 되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동그라미 그려지면, 반원 그려지면, 이 새끼 원을 그리나 보다. 그럼 여기에 맞춰서 그냥 대처하면 되는 겁니다. 증권은 대처예요. 미리 판단하고 미리 알고 뭐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없어요. 여러분 주변에서 뭔가를 미리 알고 여러분들에게 뭐를 나눠주는 것처럼 이렇게 접근하는 사람이 있으면 일단 의심의 눈으로 보십시오. 그런 사람은 뭔가 문제가 있는 사람입니다. 뭐 지가 슈팅할 거를 다 아는 것처럼, 하락할 거를 다 아는 것처럼, 뭐 매매하는 어떤 그 기법을 다 아는 것처럼 이렇게 무슨 절대적인 어떤 매매법을 갖고 있는 거, 이 검색식을 뭐 아시면 여러분들 무슨 뭐 월 몇 프로 이상의 수익, 뭐 이상한 얘기 떠드는 애들 있죠. 그런 애들 좀 조심하시는 게 좋아요. 정상적인 애들이 아니에요. 교역 출산 정책주 중에서는 뭐 별게 없고요. 미세먼지 중에서 모나리자, 깨끗한 나라하고, 오늘 재지가 좀 같네요. 모나리자하고, 그 생각을 못했네. 모나리자하고 깨끗한 나라가 같다고만 생각했지, 이렇게 종이주 애들이 같다고는 생각을 못했네요. 중국주 중에서는 별거 없고, 일자리도 오늘 린드먼 아시아가 별로 안 갈 줄 알았더니 돌파하는 섹터에서 오늘은 차트상으로 어떤 전기차나 반도체나 초전지체가 이렇게 가는 느낌도 있지만, 오늘은 물량 맞는 자리에서 슈팅하는 자리기, 돌파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얘가 꽤 올라간 겁니다. 원래는 그 이상하게 외바닥 비슷하게 올라가길래 무너지겠죠 그랬더니 얘가 나름 믿을 만한 게 있었나 봐요. 린드먼 아시아가. 모나리자가 일자리 중에서 모나리자도 부대장으로 꽤 갔고요. 철도에서는 폴라리스 AI 물량 맞는 데서 원래 여기서 내려갔어야 되는데 이틀 동안 올라가면서 돌파를 해버렸죠. 항공여행주는 나가리입니다. 예. 일단 오늘은 요렇게까지만 보고 내일 금요일이니까요. 금요일 날은 오전만 그냥 보시는 게 나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그 미련 때문에 오후에도 자꾸 들어가시는 분이 계세요. 토요일 날. 근데 평소에도 우리가 이제 우리 일반 월화수목에도요, 오후에 안 들어가시는 게 좋아요. 오전에 버르신 거 오후에 다 까먹기 실수해. 뭐 그러기 쉬워요. 그러니까 오전에만 매매하시고요. 오후에는 조금 공부하고 좀 관찰하고 관망하고 연구하시는 쪽으로 그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후에 무리하게 들어가서 너무 매매하고 막 거기에 에너지를 너무 쏟지 않으시기를 추천드립니다. 그거 좋은 게 좋은 형태가 아니에요. 오전에도 막 어떤 사람 보면은 9시 되기 전부터 6시 뭐 7시부터 일어나서 무슨 나스닥을 뭘 체크를 하고 세계 정세 뉴스, 세계 뉴스를 다 5만 가지 사람들이 다 올려놓은 거 그거 뭐 다 체크를 하면서 시간에 올라간 거 뭐
어제 하락한 섹터, 오늘 상승한 섹터 다 챙겨보면서 하루에 막 3, 4시간을 막 무리를 하면서 9시에 땡 하면은 또 매매하다가 이 전업 투자자들은 뭐 취미로 매매를 하든 아니면 부업으로 매매를 하든 다 포함돼서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또 9시부터 매매를 하다가 또 오후 돼서 해서 3시 19분, 20분이 대충 끝나요? 끝나는 경우에 시간에 다니까 그것도 좀, 어떻게 또 오전이나 오후에 이런 거 복구해 본다고 또 그걸로 또 뭐 어떻게 하다가 아니 그 시간에 다니까 그걸로 원래 갖고 있던 종목으로 하는 거지 그걸로 무슨 매매를 해. 언제 매수해서 그걸 언제 버린다고. 4시에 해서 자유도 아니고 10분마다 체결이 되는 건데 그걸 가지고 또 무슨 매매를 한다고 그러다가 또 6시에 끝나고 어쩌면 또 새벽에 오후에 저녁 먹고 어쩌고 하다가 새벽에 또 해선 또 해요. 해외 선물이랑 막 나스닥 선물 막 밤에 남들 다 잘 때 막 그러다가 주식은 주식대로 하면서 또 비트코인은 비트코인대로 하고 또 뭐야 또 뭐 채권은 채권대로 또 그럼 아니 그렇게 버는 게 의미가 있을까요? 나는 그 사람 죽지도 않을 것 같아. 바빠서 죽을 시간도 없어서 못 죽을 것 같다니까요. 좋은 얘기가 아니잖아요. 너는 어떻게 하고 그렇게 살았냐? 나 죽을 시간이 없었어. 그래서 이때까지 산 거야. 그렇게 돼버린다니까. 얼마나 사람이 바쁘면. 저는 그게 사람이 사는 거라고 생각 안 하거든요. 저는 늘 즐거운 매매 쪽으로만 생각을 하기 때문에 괴로움이 여기에 껴있다. 그럼 저는 이걸 안 하는 게 좋아요. 그래서 그런 분들한테는 꼭 증권 하셔야겠어요. 뭐 하셔야 되면 하는 건 맞는데 저는 선생님은 증권을 안 하시는 게 오히려 인생이 더 윤택해지는 것 같습니다. 저는 그러거든요. 뭐 하시는 거는 자유인데 아니 그렇게 괴로워하면서 증권을 왜 해? 뭐가 좋으려고? 예를 들어서 당구를 치는데 볼링을 치는데 축구를 하는데 괴로워. 괴로운 와중에 뭐가 희열이 있으면 그것도 맞아. 그 뭐 러너스 하인가 뭐 그래갖고 뛸 때 뭐 도파민 일종의 뭐가 뇌에서 호르몬이 나온답니다. 이 몸의 고통을 줄여주기 위해서 너는 괜찮아 이렇게 생각만 주는 뇌에서 신호만 주는 게 아니라 그 신호에 맞춰서 아프거나 결리거나 뭐 어쩌고 저쩌고 하는 그 고통을 없애주기 위해서 그걸 못 느끼게 하는 약간 쾌감에 가까운 무슨 이제 도파민 일종의 그 호르몬이 나온답니다. 이제 그거를 느끼기 위해서 달리는 사람들이 거기에 맞들리면은 그게 이제 달리기 뽕이라고 그래갖고 계속 그 달린다는데 아니 그런 거라도 있다 그러면 내가 그건 이해하겠어. 근데 그냥 괴롭기만 해. 돈은 돈대로 날려. 정신적으로는 괴로워. 몸은 피폐돼갖고 건강도 잃게 생겼어. 뭐하러 하냐고 그러면 그거를. 근데 물어보면요. 뭐 이렇게 말이 맞다고 해. 그러게요. 아유 이제 그만해야 되는데 말은 그렇게 하는데 그래도 계속 하신다니까요. 그러니까 간둘 어떤 계기가 없어서 뭐 안 하시는지는 내 그것까지는 모르겠는데 다른 사람 인생사까지 뭐 그렇게 관여하고 싶지 않아서 그러긴 하는데 나는 이렇게 뭐 약간 도움만 주는 것까지만 내 소관이라고 생각하지 내가 뭐 좌지우지하고 싶은 생각은 없거든요. 저는 이제 자유를 좋아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괴로우면은 안 하시는 게 맞습니다. 제 생각에는 그래요. 금요일이니까 내일은 오전장 위주로만 매매하시는 걸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뭐 오후까지 오후는 뭐 하면은 하셔야겠다 싶으면 그냥 연구 삼아 공부 삼아 소액으로 구라 매매 같은 거 해보시고 아니면은 이제 오전에 목표가 들어간 것들 그런 거 위주로 또 해보시던가 그것도 하나의 방법이겠죠. 내일도 아침에 매매 잘 하시길 바라면서 준비 잘 하시길 바라고요. 오늘 방송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고생하셨습니다.